여러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원인이 정말 이 지하철의 이 적자에 영향을 얼마나 줬을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하러 가볼까요?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요금을 이제 너무 올리기가 부담되니까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이거는 정부가 그 고령층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책임져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우리는 안 도와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이러고 이제 해버리니까 최근에 와서 이 지하철 가격이 오르게 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요금이 8년째 묶여있고 3, 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 원가에 한참 못 미친다. 기재부가 도와주면 요금 인상폭을 좀 낮출 수 있다. 예. 65세 고령자 무임승차 등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긴 것 같다.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기재위 중심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봐야 된다. 주호영. 무임승차 비율 30% 정도인데 회사채로 버텨왔지만 한계 봉착했다. 서울 지하철은 민간 기업으로 이미 파산됐다. 과연 진짜일까요? 알아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이 실제로 무임승차 비율은 12에서 13% 정도. 10명 중 한두 명이 노인 무임승차라는 얘기다.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 2천에서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이게 점점점 이게 누적이 돼서 영업 손실이 이게 5천억이 1조로 갑자기 뛰고 그다음에 좀 나아져서 이제 9천억까지 이 무임비용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었고요. 또 이 비율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이제 손실은 커지는 거지. 이 코로나 이후 지하철 이용률이 낮아져 영업 손실이 1조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용의 수치가 작아졌을 뿐이지 코로나로 재정 상황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이 원가 3, 400원을 올린다더라도 원가에 못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 운송 원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자 여기 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송 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 운임비는 일정한데 원가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렸어. 이 시기에 원가가 갑자기 콕 하고 뛰는데 손실이 이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수송 원가가 지금 거의 한 2,000원까지 가고 있는데 요금은 이제 뭐 1,200원 뭐 수준이니까 올려도 손해가 난다는 거야. 그만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17.6%인데 달리 말하면 서울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가 무임승차 대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몇 년 안에 20%를 넘을 거다. 이 노인 비율이. 그래서 무임승차가 적자 재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실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 우파 쪽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층한테 표를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노인층한테는 굉장히 퍼주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죠. 뭐 기초노령연금도 그랬고. 근데 이제 지하철에 대한 적자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노인분들을 공짜로 태우는 게 맞냐? 노인들한테도 그 요금 얼마 안 하는데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무임승차인데 뭐 자리까지 양보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뭐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비스를 더 못 누리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무임승차라는 제도 때문에 더 노인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뭐 지하철 타고 뭐 어딜 가서 공짜 밥을 주는 데 가서 있다가 또 뭐 어디 이제 노인들 모이는 공원에 가서 이제 계시다가 다시 또 지하철 타고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좀 이용에 있어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젊은 층과의 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재정도 결국에는 결국 후대들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 갚는 셈인데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나와야 되지만 쉽지가 않은 거야. 아무래도 비판 우파 진영에서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바꿔야 되는 것들 중 뭐 노조 문제도 있고 좀 뭐 문재인이 싸고 간 것들도 바꿔야 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들 계속 가만히 냅두는 빚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순환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돈을 이용을 했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 시장 경제 구조가 그런 거 아니야? 이용을 했으면 돈을 내고 그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면 뭐 돈 벌고 수익 나고 이러는데 지금 저 문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 공공의 교통 문제를 갖다가 복지처럼 이제 그 조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지. 고령화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고령화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 그 원가도 지금 운임 원가도 못 따라가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심각했던 거지. 근데 표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표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인층들한테 안 받겠다. 그 요금을 다 받아라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은 이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00, 1,300원이면 한 700원 정도는 한번 이용하실 때 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정도에서 서로 뭐 사회적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요금을 높이든지 이제 가야겠지. 왜냐면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지점뿐만이 아니에요. 노인들 계층들이 많아지면은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 이 노인 운전자들이 이제 뭐 시선을 잘 못 본다든가 반사신경이 느려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내는 이런 류의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여러 사회의 또 부정적인 요소들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 교통 관련해서는 지금 저런 이 공공요금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이제 교통사고 비율들이 이제 고령층들에게 점점점 몰려서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노인분께서 이제 운전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초보 운전처럼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아마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다 화제가 됐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거든. 근데 이제 조만간 우리도 겪게 될 일이죠. 지금도 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냐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혀 대책을 세워놓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정부 동료를 좀 도와달라 이건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잖아.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 안에서 이거를 해소하려면은 결국 노인층한테 당당하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노인들도 이제 돈 내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뭐 연령대가 뭐 한 80살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뭐 좀 저렴하게 이용하게끔 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든지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표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난 좀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60살 뭐 인생은 60부터 뭐 60살이 무슨 노인이냐 뭐 요즘은 청춘이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 뭐 그럴 때는 자기네들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돈 내라고 할 때는 또 이럴 땐 노인이지 이러는 건 이중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가지셔갖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이 국가의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노인분들 스스로도 이제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함을 뭐 한편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결국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도 요금 내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뭐 쳇바퀴도 헛바퀴만 지금 돌고 있는 거죠.